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신경통인데요. 신경통이라는 게 특별한 어떤 질환을 얘기한 건 아니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신경에서 일어나는 증상 중에 통증이라고 하는 증상이 포괄적으로 신경통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 신경통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우리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의 모든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게 됩니다. 특히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을 포함해서 우리 몸에 꼬집어서 안 아픈 데는 머리카락 끝, 손가락 끝 이런 정도이고 우리 몸에는 신경이 안 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경계의 중추 역할을 하는 뇌와 척수 부분, 그리고 그 뿌리 역할을 하는 가지 역할을 하는 말초신경, 이렇게 신경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통상 아파 죽겠다, 나 아파 죽겠네, 자, 이런 표현이 나오는 큰 바탕에는 일단 이 말초신경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자극을 받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표현할 때에 적절한 표현이 가장 아프다, 이런 표현이 나 아파 죽겠네,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아픈 증상을 이해하고 그 증상에 따른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통증을 표현하는 증상은 환자마다 개인마다 차이가 나는데요. 어떤 분은 전기가 지나가는 것 같다, 어떤 분은 칼로 찌르는 것 같다, 어떤 분은 불에 타는 것 같다, 또 쑤시거나 쥐어짜는 듯한 그런 느낌이다, 또 하루 종일 통증이 와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다, 또는 어느 특정 부위가 아프다, 이렇게 증상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또 그 차이가 다 다릅니다. 다른데 그 원인에는 염증이 생겼거나 어떤 신경이 눌리거나 암이 있거나 또는 거기에 저산소증이 나타나거나 그런 원인들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돼서 저희 병원에 오시게 되면 어디에 병이 있느냐에 따라서, 저는 신경외과 교수입니다. 네, 신경외과를 비롯해서 신경과, 또 마취통증의학과, 또 재활의학과 뿐만 아니라 이제 암센터라든지 류마티스 내과라든지 정형외과라든지 해당 질병 원인에 따른 임상과에 여러분들께서 진찰을 받게 되시고 그 증상에 따라서 치료를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실 때 내가 정형외과를 가야 되나, 내가 신경외과를 가야 되나, 내가 무슨 과를 가야 되지? 자, 오늘 말씀을 쭉 들어보시고 나는 이런 증상이구나 싶으시면 저희 병원에 방문하셔서 이런 여러 임상과 중에 어느 과에 가셔도 훌륭한 교수님들이 잘 치료해 주십니다. 제가 특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통의 종류는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16가지, 7가지 이렇게 나열을 해놨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통증의 종류는 아주 다양하고 이 통증 증후군 하나하나마다 평생을 그 통증 질환에 대해서 치료를 연구하고 또 치료하시는 교수님들이 저희 병원에는 다 계십니다. 저는 아까 우리 선생님이 이제 설명하셨다시피 통증을 신경외과적으로 접근하고 신경외과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요통은 아주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이제 통상 난 디스크인가 봐 라고 스스로 진단 내리고 계신 어르신들도 여러 분 계시고, 또 그 디스크 외에 조금 더 알고 계신 분들은 나는 척추가 좁아졌다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자, 어떤 병이든 간에 나는 허리가 아픈데 어떡할까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께서 그 원인이 디스크 질환이든 아니면 척추관 협착증이든 간에 통증이 없어야 되니까 일단 통증이 나타나면 병원을 방문하셔가지고 이제 진찰을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뭐 병원에 가면 뭐 이런 검사해라 저런 검사해라 해서 비용만 많이 들고 이거 뭐 치료비 걱정돼서 이거 병원 갈 수 있겠나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이 병원에 계신 교수님들은 증상만 가지고도 많은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엑스레이하고 CT, MRI인데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사진 중에서 엑스레이 사진은 지금 척추의 뼈가 골다공증이 있는지 아니면 척추뼈가 주저앉았는지 관절이 어긋났는지 이런 뼈 위주로 보는 사진이고요. 두 번째 있는 CT는 추간판 탈출증 여부하고 디스크가 얼마나 터져 나왔나 이런 거를 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세 번째 MRI 사진은 이제 가장 중요한 사진입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모든 분들한테 이걸 보험을 다 적용해 주지 못하는 게 이제 저희 나라 현실입니다. 그래서 암이라든지 아니면은 심각한 질환은 저희 우리나라 이 기준에서 보험 기준을 만들어 놓고 보험으로 해드리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좀 비용도 부담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수술을 염두에 둔다면 MRI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그 원인에 따라서 보존적인 치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약 먹고 이제 지내는 겁니다. 약 먹고 뭐 물리치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제 적극적인 방법이 소위 신경을 블록하거나 아니면 차단하거나 아니면 고주파로 치료하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소위 경피적 치료라고 그래가지고 국소 마취하에서 일어나는 건데요. 환자가 이걸 굳이 선택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 먹기 전에 이미 치료 계획은 수립이 되는 거고 큰 수술 말하자면 우리 주변에 그분 허리 아파서 병원 갔는데 뭐 허리에 무슨 큰 수술을 하고 났는데 고생을 엄청 했다더라 이런 거에 공포를 가지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은 그럴 만한 병인 겁니다. 그러니까 치료 방법에는 약물요법을 하는 치료 방법이 있고 또 신경을 주사나 고주파나 아니면 전기적 자극이나 이런 방법으로 하는 중간 단계의 치료 방법이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수술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 차단술 조금 깊게 말씀드리면 여기 보이시는 그림처럼 이렇게 주사 바늘을 이용해서 거기에 주사도 놓고 또는 뭐 거기에 전기적 자극도 주고 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이 옆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모두가 이제 뭐 수술하는 건 다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이 수술해야 되는 적응증에 대해서는 아주 최소 침습적이라는 것은 아주 조금 최소한 절개하고 거기에 적극적인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이런 방법이고요. 이런 치료를 하시는 또 교수님들이 우리 신경외과나 또 우리 정형외과나 여기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수술하기 전에 내가 어떤 치료를 받는지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요통을 조금 내려가면 좌골신경통인데요. 좌골신경통은 이제 많은 분들이 난 한도가 시리다. 이제 우리나라 엄마들의 한 80%. 옛날에는 그나마 이제 더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콩밭도 매야 되고 뭐 마루도 닦아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옛날에는 뭐 10분이면 9분 이상이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입식 부엌이고 의자 생활하고 이러면서 많이 줄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엄마들 원인이 나 첫째 아이 낳고 산후조리 잘못돼서 아프다. 이제 그게 이제 시작입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좌골신경통은 말 그대로 신경이 통증을 느끼는 건데요. 이거는 좌골, 우리 엉덩이에 있는 그 신경 부위에 대퇴부, 허벅지, 종아리, 발 이쪽을 따라서 이걸 다친 적이 있거나 엄마 말대로 아이 낳고 난 뒤에 내가 제대로 요양을 못 받았다. 꼭 그것만이 아니고 그 전에 어떤 원인으로 손상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류마티스나 이런 염증이 있다든지
혹시는 종양이 있다든지 뱃속에 어떤 병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2차적으로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엉덩이에서부터 다리 쪽으로 이렇게 통증이 쭉 올 때 이거 다 디스크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렇게 편찮으시면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이 통증을 내가 병원에 가면 바로 수술할까 이게 무서워하지 마시고 진찰을 받으시면 그에 따른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에 이걸 방치하게 되면 감각이 둔해지고 소위 남해살이 되고 심지어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일, 더 나아가서는 이제 지팡이 짚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좌골신경통의 치료는 이제 첫 번째 제일 좋은 방법은 아프면 누워야 됩니다. 아프면 그냥 누워야죠. 그래서 눕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소위 침상 안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병원에 계시거나 집에 계시거나 아프면 누워야 되는데 눕는데 너무 푹 쉬는 것보다는 우리 군대에서 그 사병들 훈련하고 나면은 이 남자 어르신들은 이제 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군대 막사는 다 이게 매트리스 같은 거 하나, 담요 같은 거 하나 놓고 이제 잠을 자잖아요. 그게 부대에서 우리 국군들을 이렇게 푸대접해서가 아니고 이 허리가 아플 때는 좀 단단한 바닥에 눕는 것이 푹 쉬는 허리에 눕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좌골신경통의 첫 번째 치료는 포지션이죠. 눕는 거죠. 아프면 누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프면 좀 이제 약도 잡수게 되는데 그 어떤 약을 먹어야 될까요? 이제 또 수술은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여기까지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거기는 왜냐하면 민간에 가면은 진해 삶아 먹고 고양이 삶아 먹고 또 좋다는 거 다 삶아 먹고 이제 그 뒤에 또 병원에 가면은 또 이 약 먹어라 저 약 먹어라 하면 약도 또 먹고 자 어떤 거가 됐든지 간에 꽝 잡는 게 매니까 안 아프기만 하면 됐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너무 많은 실험 과정을 거쳐야 되고 내가 아픈 과정 또 이 약 먹고 또 재발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전문의의 진찰을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수술 치료 방법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신경 차단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종양이나 이제 혈종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원인을 제거하는 이런 이제 과정을 포함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조준 박사가 하는 말은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데 계속 너무 어려운 말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게 돼서 제가 저 나름대로 쉬운 말로 열심히 표현을 해왔는데 이 대상포진이라고 하는 우리 그 소위 물집 생기는 병이 있습니다. 아주 겪어보신 어르신들은 아마 잘 느끼실 거고 아주 심해서 칼로 저미는 듯이 아프다. 고춧가루 뿌린 것처럼 아프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 실제로 저희 아버님도 이걸로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심지어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너 아무래도 돌팔이 같다. 왜 그러냐면 아들이 아버지를 완전히 치료를 해드려야 되는데 열심히 치료를 해드리면 그때 조금 좀 나아졌다가 다시 재발하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의학적인 한계도 있지만 더 안타까운 건 우리 몸의 면역력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포진이라고 하는 이거는 바이러스가 원인인데 그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남아요. 그래서 그게 신경을 계속 자극하는 한 완치가 되지 않고 더하다 그랬는데 7순이 넘어가면 이런 후유증이 남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혹시 그런 통증이 오면은 주치의를 신뢰하시고 저희 아버님은 저를 미워하셨지만 그래도 나중에는 결국은 치료받고 훨씬 나아지셨다고 칭찬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치의 믿고 진찰 받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급성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급성기를 놓치면
이미 만성화되고 나면 참 어려워집니다. 치료가. 근데 꼭 급성기에 주치의와 상의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약 먹고 신경 차단하는 방법 외에 또 레이저로 하기도 하고 또 정기적인 자극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전극을 삽입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이거는 참 단치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의학으로 치료하는 어떤 한계가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복합 부위에 통증이 이렇게 생기는 거고요. 원인은 대부분 다친 후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팔이나 다리의 이 마지막 부분에 많이 생기는데, 일하다가 다치시는 분들, 특히 이제 교통사고라든지 산업재해라든지 이렇게 어디서 일하다 추락하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많이 오게 되는데, 이제 특징은 피부 색깔까지도 바뀌고, 퉁퉁 부어오르고, 뻣뻣하게 굳고, 붓고, 이런 과정들인데, 온갖 약을 써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이렇게 전극을 삽입해서 치료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은 여기 그 교감신경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이제 교감신경은 우리 몸의 엔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속기입니다. 이렇게 악셀러레이터. 악셀러레이터가 계속 가는 거를 이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제어가 안 되니까 계속 이게 이 통증이 계속 반복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말씀드리는 이제 이 마취 주사라든지 마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게 되고, 그것도 안 되면 뇌에다가 이제 또 방사선 수술이나 아니면은 척수신경 자극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치료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그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 되면 우리 이제 마취통증의학과나 또는 재활의학과나 저희 신경외과를 포함해서 모든 교수들이 아주 전전긍긍하고, 심지어는 이제 정신적인 그런 치료까지 같이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 이제 대표적으로 나는 밤에 아파서 잠을 못 잔다, 이런 상황이 되시면 그 잠을 못 자는 상황을 혼자서 수면제 주세요, 그래서 그걸로 통증을 잊고 잠을 대신하는 일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니까 수면제 먹고 자면은 좋아지겠지, 그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 수면제가 나쁜 것이 아니라 자꾸 의존성이 생깁니다. 나는 잠을 못 자고 자꾸 수면제는 먹어야 되고, 양은 또 더 들려야 되고, 한 가지에서 두 가지로 늘어나고, 이렇게 자꾸만 심해지기 때문에, 요즘엔 100세 시대인데 지금 다 100세까지 가야 되는데, 이제 7순쯤 되면 소위 사회에서 어르신들끼리 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한 10학년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한 7학년이나 6학년에서 이 약에 의존해 가야 되면 나머지 시간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약에 의존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면제에 꼭 의존하지 마시고, 오시자마자 수면제 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다른 원인을 찾고 원인에 따른 치료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필요하면은 이제 여기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처럼 이런 경우는 정신과 선생님하고 같이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하도 이제 이런 통 저런 통 이제 들어서 지금쯤이면 조준 박사가 이거 뭔가 알려주려고 그러는 것 같긴 한데 이거 어지럽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드실까 봐 좀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3차 신경통입니다. 이거는 얼굴에 이 통증이 오는 겁니다. 얼굴에. 그래서 어떤 분은 이마가, 어떤 분은 뺨이, 어떤 분은 턱이, 주로 어금니 부위에서부터 통증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요. 어떤 분은 귀 속이 많이 아프다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분들은 눈이 찌르는 것 같이 아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한 경우는 이 말만 꺼내도 통증이 오기 때문에
어디가 아프세요? 그러면은 말씀도 잘 못하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3차 신경통이라는 이 3차는 우리 안면에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의 뿌리가 이렇게 3개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3차 신경이라고 부르는데 이 3차 신경에 의한 통증의 3차 신경통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대부분 아주 갑자기 발생하고 발생할 때는 정말 정기적인 쇼크를 받는 것 같아서 그 자리에 주저앉기도 하고, 의서에 나와 있는 표현은 내 골을 새가 쪼아먹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고서도 있습니다. 1년에 한 10만 명당 한 5명 정도에서 새로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원인은 뚜렷하진 않지만 남자보다 여자에 조금 더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예민하신 분들에서 더 많이 느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여기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신경 가는 영역이 있고 신경 가는 영역에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특징은 갑자기 오게 되는데 갑자기 왔다가 몇 분간 지난 후에 사라지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치료하는 방법이 아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이제 기본적인 방법은 약물로 치료합니다. 약으로 드셔보시고, 그게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인 치료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최소 침습적인 방법으로는 여기에 바늘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바늘로 정기적 자극을 한다든지 아니면 풍선으로 자극을 한다든지 부풀린다든지, 또는 이제 약품 주사 같은 걸로 이렇게 화학적인 그런 블록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 이제 그거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은 미세신경 감압술이라고 해서 이 머리 뒤쪽을 이렇게 조그맣게 개두술 열고 거기 안에 들어가서 신경 뿌리에 압박하고 있는 혈관을 이렇게 분리시키는 그런 미세혈관 감압술이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방법 외에 생소하시겠지만 감마 나이프 방사선 수술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방사선을 이용한 수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이런 그림과 같은 기계 장치를 이용해서 방사선으로 그 3차 신경을 수술적인 방법으로 감작시켜서 통증이 줄어들도록 하는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 장점은 이제 치료 기간이 짧다는 거고, 그러나 모든 것이 100%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환자마다 이제 경과도 다 다르니까요. 이런 경우도 이제 실제 증례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제일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여기 이 그림이 통증이 있는 그 사진인데, 여기 보이시는 이게 이제 3차 신경입니다. 아주 가느다랗게 여기 보이는 신경이에요. 뇌 한 가운데 있고요. 이거는 이제 이 환자는 원인이 없이 1차적으로 자발성으로 생긴 그런 통증이고요. 그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하게 되는데, 감마나이프는 아침에 시작해서 오후면은 다 치료를 마치고 집에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를 하고 난 후에 이렇게 사진을 찍어보면 여기에 정확하게 병수가 만들어지고 환자가 완전히, 우리가 바스라고 하는 표현은 10단계로 나눕니다. 통증 10단, 그러면 최고로 아픈 겁니다. 통증 10단. 그럼 뭐 내가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통증. 그 다음에 바스 0점은 가장 적은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바스 한 9점 정도 이런 정도의 통증을 호소하시다가 맨 이제 나중에는 바스 한 2점. 그런 이 바스 2점은 어떤 때는 좀 아프고 어떤 때는 좀 덜하고 이런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는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 3차 신경이 원인이 돼서 발생한 거지만,
여기에 다른 병소가 생겨서 2차적으로 오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대표적으로 암이라든지 뇌종양이라든지 아니면은 염증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질환이 있어서 뇌혈관 기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질환에 의해서 2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차적인 신경통은 여기 보시다시피 종양이 많습니다. 뭐 결핵이 있다든지 선천적 기형이라든지 난소암, 또 전립선암, 대장암, 직장암 또는 당뇨의 합병증, 이제 만성 질환이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가 아이를 낳고 난 후에 뭐 옛날 어른들은 이제 그 화병이라고 많이 표현하셨죠. 화병. 화병 중에는 화병이란 병명이 실제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화병의 증상이 울화통입니다. 울화통. 울화통은 울은 우울한 겁니다. 우울한 증상, 디프레션. 화는 앵자이어티죠. 그래서 우울하고 화가 나면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난 정말 울화통이 터져서 내가 못 살겠다. 이 울화통은 우울하고 화가 나서 생기는 통증인데 이런 2차적인 신경통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선천적인 거, 질병, 암 또는 당뇨 이런 것 이외에 분노라든지 아니면 우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통증이 올 수도 있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요. 말기암이라든지 주변에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는 뭐 그런 분들 안 계시지만 이제 주변에 계신 분들 혹시 말기암인 분들이 있습니다. 거동도 안 되고 하루 종일 거의 뭐 누워서 지내는데 누워서 지내는 동안 아이고 몸을 뒤집을 때도 아이고 밥 먹을 때도 아이고 잠잘 때도 아이고 도대체 옆에서 24시간 간병을 할 수밖에 없는 누워 계시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삶의 질이 중요하니까요. 우리가 말기암 환자들은 생명 연장도 중요하지만 말기암 상태에서 5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아니면 뭐 단 하루를 살든 간에 삶의 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루를 살아도 안 아프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안 아프게 해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안 아프게 해드리는 방법 중에는 이제 수술적인 방법, 예를 들어서 척수신경 중에 감각신경을 이렇게 차단하는 그런 방법들, 이제 우리 신경을 쭉 이렇게 척수를 따라서 감각신경이 가는데 거기를 이렇게 절단합니다. 그런 방법, 또 이제 마약 성분을 포함하는 아주 강력한 그런 그 성분을 지속적으로 펌프를 통해서 이렇게 주입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환자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그 목적은 비록 말기암을 완치시킬 수는 없지만 사는 동안 삶의 질이 훨씬 고통스럽게, 여러분들 가끔 보셨겠지만 이렇게 철망가시로 온 몸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런 모습의 통증 사진 이런 게 있습니다. 멕시코의 유명한 화가가 보여준 그런 사진들이 있는데 그런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방법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인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분이 아이고 하면서 잠을 못 주무신다고 내 집안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저 잠 못 자니까 수면제 먹여서 재워라. 이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경통 환자한테 이제 자꾸 신경통이라고 말씀 올리는 이유는 통증을 느끼는 것은 신경입니다. 통증을 느끼는 것은 원인이 뭐가 됐든 신경이 통증을 느끼는 건데 이제 통증을 못 느낄 정도가 되면 신경이 다 망가진 겁니다. 이제 그때쯤 되면 사실은 아주 말기죠. 그래서 통증을 느끼는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가만히 첫 번째는 누워야 되고요.
이제 어느 정도 회복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서서히 활동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 활동을 할 때에 충분한 휴식 뒤에 활동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충분한 영양, 야채, 수분, 단백질 골고루 영양 보충하시고, 그리고 그 뒤에 약도 있고 수술도 있고 뭣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실 거는 휴식을 취하고 적절한 운동하시고요. 그리고 잘 잡숫고, 그게 이제 모든 치료의 가장 근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제 그 시절에 따라서 통증이 좀 차이도 나는데요. 이런 겨울에는 제가 외래에서도 이제 뵙는 어르신들 중에는 내가 예전에 풍을 맞았는데 왜 지금 이렇게 팔다리가 왜 이렇게 아프냐. 그래서 사실 내가 아픈 곳은 머리인데 이쪽 팔다리가 쑤시다, 차다, 불에 타는 것 같다, 저리다,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씀을 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중풍 후에 나타나는 포스트 스트로크 페인입니다. 중추성 뇌졸중 후 통증 증후군입니다. 그거는 날이 추우면 더 심해져요.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따뜻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옛날 재래식 집이 그런 분들한테는 훨씬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요즘에는 그저 아파트에서 밍밍한 그냥 미적지근한 침대에 이렇게 계시다 보면 계속 이렇게 시리고 저리고, 그런데 옛날에 이렇게 아궁이에 불 때던 저절 끓는 방에서 이렇게 뚝 누워 있으면 땀이 한번 푸억 나면서 이 통증이 가라앉게 되는, 이게 이제 바로 뇌졸중 후에 오는 중추성 통증의 특징입니다. 따뜻하지 않으면 아주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온천에 가시게 되고 사우나 가시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장마철하고는 조금 기전이 다른 게요. 이 뇌졸중 환자들은 이 통증이 날이 풀리면 이제 좋아집니다. 봄이 되면 살만하고, 여름 되면 아주 좋은데, 손주 녀석이 와서 에어컨 틀면 이제 또 사정없이 또 아파집니다. 그래서 이 에어컨 가지고 나는 춥다, 손주는 할머니 더운데요, 뭐 이렇게 이제 서로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장마철, 여름이 되면 반대로 관절이나 신경에 이제 습기가 올라오면서 이번에는 압력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제 이번에는 관절이나 이런 부분의 통증이 심하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은 겨울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시기에 따른 이 통증이 각각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어르신들께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런 병이 있다, 저런 병이 있다, 이거는 이제 의사 선생들이 연구를 할 일이고, 어떤 그 이름이 뭐가 됐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좀 안 아팠으면 좋겠다. 그러니 이 원인에 따른 치료 방법을 좀 뚜렷하게 구분을 해달라. 이제 그런 말씀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처음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병원에 여러 개의 과가 있습니다. 질병에 따라서 치료하는 방법들이 각 과마다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들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내 병이 뭔지 이 자리에서 결판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경에 통증이 와 있으면 내 주치의사하고 상의를 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 제가 여기 보이시는 뇌졸중 후 신경통, 3차 신경통, 뭐 이런 여러 가지 요통, 이런 모든 종류의 신경에 대해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모든 적극적인 그런 수술이나 방사선 수술이나 모든 거에 가장 베이스는 일단 잘 드시고 잘 운동하고 잘 쉬고, 이제 그 상태에서 정신적으로 우라통이 생기지 않도록 잘 이렇게 감정도 다스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 증상이 생기면은 언제든지
병원에 오시면 되겠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감마나이프 이 치료 방법 중에는 3차 신경통 외에도 우리 이 암의 뇌전이 이제 뇌로 전이가 가면 공통적으로 두통이 와요. 그냥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이 머리가 아파요라고 해서 제가 항상 그 두통 클리닉을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이 신경외과에서는 제일 무서워하는 게 머리 아픈 겁니다. 머리가 아프면 이게 단순히 감기 걸려도 머리 아프지만요. 뇌혈관이 터지거나 또는 뇌암이 생기거나 그러면 뇌압이 올라가게 되고 머리가 아프면서 토하고 울렁거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구토하고 머리가 아프면 다 아이고 내가 낮에 먹은 게 잘못됐나 보다, 배탈 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신경외과 의사들은 내가 머리가 많이 아파요. 그런데 울렁거리고 토합니다. 그러면 아주 바짝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꼭 강조해서 다시 말씀 올리고 싶은 내용은요. 3차 신경통이라든지 뭐 이런 병명은 다 이제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냥 신경통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머리가 아프거나 얼굴이 아프거나 뭐 어디가 아프면은 내가 무슨 과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이름도 또 외우기 쉽습니다. 이름도 저희 아버님께서 정확하게 해라. 그래서 이제 이름도 조준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만사를 이제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잘 모르시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각 과에 의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아니면 제가 사실 오늘도 뭐 수술하랴 뭐 하랴 그러다 보면 바쁘고 뭐 그래서 다 만족을 못 시켜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병원 원무과에서는 또 과마다 이렇게 다 안내를 해드립니다.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내가 조준 박사 그 신경통 강의한다고 그래서 내가 가서 들으니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 근데 내가 이제 들은 거 다 이제 가물가물하고 중요한 건 아프면은 병원에 와서 상의하라고 그래서 내가 왔노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상의하시면은 잘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